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통장은 상품 소개를 하려고 해요. 광고가 없는 영상이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뒤에 정말 이거는 소비 통제에 효과가 있다, 좋은 통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통장의 이름은 국민 마이핏 통장이고요. 이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설명드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통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효과적으로 소비 통제의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지 제가 사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통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이 통장의 가입 조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8세 이하 개인 고객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 맞춰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요. 이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만 모든 혜택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월급 통장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국민 마이핏 통장 상품 설명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내가 굳이 이 마이핏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이 국민 마이핏 통장에다가 내가 지정한 일자에 매달 월급이라고 표시를 해서 50만원 이상씩 이체를 하면 이 통장의 모든 혜택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이 왜 좋은 통장인지, 이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국민 마이핏 통장 같은 경우 머니 쪼개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의 통장을 3개로 쪼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이 정말 작정하고 만든 통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토스 이단 주머니나 아니면 카카오 세이프박스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월급 통장에다가 토스 이단 주머니나 아니면 카카오 세이프박스처럼 비상금 통장을 중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는 기능을 넣어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민 마이핏 머니 쪼개기 서비스는요, 그냥 비상금 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비와 생활비 통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통장을 기본비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비 통장은 무엇이냐면 기본비 통장은 무조건 자동이체만 되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생활비 통장은 무엇이냐면 이 생활비 통장에다가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이 생활비 통장에 있는 잔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상금 통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만 넣어두어도 이자가 붙는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킹 통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 말에 핸드폰비가 이체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비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비 통장은 고정비 통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 통장의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만 빠져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장 같은 경우 비고정 지출 통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장에 고정 지출 통장, 비고정 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이 모두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기본비 통장에 20만원이 있고 생활비 통장에 10만원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 만원은 이 생활비 통장에 있는 10만원에서 만원이 차감돼서 9만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200만원까지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토스나 카카오 세이프박스의 경우 이자가 0.5%, 0.75%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2배에 달하는, 3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게다가 출금 이체 수수료도 모두 다 0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비고정 지출이 80만원이고 고정 지출이 30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두 개 합쳐서 110만원이죠. 그러면 월급이 들어왔을 때 모든 적금이나 이자, 펀드 이런 게 다 이체가 되고 나서 110만원이 기본비 통장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이체돼서 들어오고 적금과 예금도 이체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기본비 통장에 돈이 110만원 남아있겠죠? 그러면 내가 월에 사용하는 비고정 지출이 8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한 주에 2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매주 주말마다 기본비 통장에 남아있는 11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빼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놓는 거예요. 보통 생활비는 다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면 기본비 통장에서 다시 또 20만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매주 나에게 스스로에게 20만원 용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카드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나는 계속 생활비 통장에 있는 잔액만 보면서 한 주를 보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소비 통제에 효과적입니다. 20만 원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이 통장의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비상금 금액이 전체 금액의 총합으로 보여진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민은행 어플을 켜면 이 국민 말피 통장 총액이 기본비, 생활비, 비상금을 모두 다 합친 금액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토스 이단 주머니 같은 경우는 토스 통장 안에 이단 주머니 금액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금은 사실 숨겨져 있어야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게 되는데 눈에 보이면 자꾸 쓰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의지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상금이 눈에 자꾸 보여도 요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자 1.5%는 파킹 통장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국민 마이피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자 붙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적인 사용 방법 활용하셔서 소비 통제 효과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